신규철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드디어 흥미진진한 수술 얘기로 들어오기로 하겠습니다. 네. 결국 이제 그래서 수술을 받은 거죠? 아, 네. 저는 결국 수술을 받았습니다. 그럼 수술을 받기 전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. 뭐 시술도 있고 수술도 있고 그런 거 다 해보신 거예요, 그러면? 아, 저는 주사까지는 좀 맞아봤는데요. 주사? 네. 신경 차단술? 신경 차단술 이런 거 맞아봤고, 근데 이제 시술은 저 때 당시는 이렇게 있던 시술이 아니어가지고요. 그 당시에는 이런 그걸 이제 뭐 적극적으로 하거나 그럴 시절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받아보진 못했었습니다. 생각보다 연식이 좀 있으신 분이라서 선생님 인증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 당시에는 이런 시술이 없어서 이제 수술을 선택을 하셨네요. 네, 그래서 저는 주사를 맞아봤는데요. 사실 죄송하긴 하지만 너무 아픕니다. 주사 맞는 게 주사 과정이 또 이제 저는 뭐 신경 차단술도 받고 또 이런 후지 신경에서 여기 또 말단 신경 쪽에 맞는 주사도 맞았는데 그때 6박을 맞아야 되는데요. 6번이나 맞아요? 6바늘을? 네네네. 그러면 처음에 주사 맞은 건 이제 신경 차단술을 맞으신 거고, 네. 신경 차단술과 제 후관절 차단술 같이 받으신 거고. 네. 그러면은 신경 차단술도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신경 차단술은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좀 네. 주사 맞으신 분이. 네. 신경 차단술도 이제 우리 허리에 말하는 보통 그 신경 차단 비슷한 겁니다. 네. 접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보통 이제 목 뒤쪽으로 접근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신경을 감싸고 있는 거를 저희가 경막이라고 부르는데 그 경막 주변에까지 저희가 바늘을 위치해서 그 주변으로 이제 뭐 이제 그 진통제 성분과 염증을 잡아주는 성분, 또 신경 회복해주는 약 성분을 이렇게 도포해주고 나오는 거를 신경 차단술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받아봤고요. 또 후관절이라는 거는 또 후관절 쪽으로 뒤에 관절 쪽으로 또 작은 이제 또 말단 신경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 또 그 신경에서도 그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 신경 쪽에도 이렇게 주사를 놓는 거를 이제 후관절 신경 차단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엄청 심하셨나 봐요. 그러면 네. 굉장히 심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결정할 때 너무 좀 어린 나이에 받아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. 스스로 자기 의지에 의해서 하신 거네요. 네네. 대단하셨다. 진짜 아팠나 보다. 왜 근데 목 디스크에 대한 괴담 같은 거 많잖아요. 이 목 같은 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왜 뭐 마비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. 근데 뭐 수술을 결정하게 된 큰 계기가 뭐가 있으셨던 모양이에요?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첫 번째는 너무 아팠고요. 그러니까 이게 뭐 견딜 수가 없었고요. 또 두 번째는 이 촬영한 MRI 상에서 이거는 저절로 좋아질 게 아니다. 냅두면 진짜 이거는 감각 떨어지고 힘이 떨어질 수 있겠다. 손가락 힘 저하, 진짜 글씨를 못 쓰고 젓가락질을 못 하거든요. 그럼 진짜 포크로 먹어야 되고 단추도 남이 해줘야 되고 그런 게 생길까봐 저는 그런 예방 차원에서도 수술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안전합니다. 저도 이렇게 잘 걸어 댕기니까요. 수술하셨다고 생각도 못 할 것 같아요. 나도 몰랐어요. 흉터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네, 흉터 여기. 자세히 보면 있긴. 목 여기서 목 바로 여기서 흉터. 라인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흉터가 잘 안 보이죠. 그러니까 수술 잘하신 분이 하셨네. 네. 교수님께서 잘해주셨어요. 또 꼬매는 것도 저희. 근데 뭐 우리 이제 불행한 서진서 원장님은 이제 결국 이제 수술을 가셨고 이제 신경 차단술밖에는 못 받았던 거잖아요. 네. 근데 요즘은 이런 신경 차단술 말고 좀 더 한층 진일보된 신경 성형술도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걸 한번 해봤으면은 또 어떻게 수술까지 안 갔을 수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. 네. 그렇죠. 좀 그런 아쉬움도 좀 있겠네요. 그 좀 아쉬움이 있긴 하죠. 네. 당연히 이제 신경 성형술이라는 거는 이제 신경 차단술보다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건데요.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저희는 이제 신경 차단에 주사를 놓는다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이제 신경 성형술이라는 거는 저희가 얇은 카테터를 이제 목 뒤로 접근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병변 근처까지 접근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유착을 박리를 해주고요. 그래도 발생해 있는 염증을 더 잘 제거해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. 그래서 요새는 주사 치료하고 계속 아프신 분들은 신경 성형술이라는 거를 조금 더 수술 전에 해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고, 옵션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드디어 이제 이 신경 성형술의 단계가 끝나고 지나서 이제 수술까지 가는 단계가 이제 왔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그럼 어떤 증상이 있으면은 내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될지
굉장히 결정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좀 자기의 경험을 좀 실어서 네.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결국 교과에서 나온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이제 마비입니다. 저희가 보통 말하는 힘마비. 그러니까 그런 내가 갑자기 팔을 들어올리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 밀고 팔꿈치 밀고 그런 힘이 떨어진다 그러면 제가 문도 못 열거든요. 그런 마비 증상이 있거나 그러면 빨리 수술을 해야 됩니다.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운동 마비가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세포는 결국 머리처럼 내 신경세포이기 때문에 척추도요. 그래서 머리 제가 신경세포 다치면 뭐 치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회복이 재생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게 그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비가 있을 때는 빨리 수술하시는 게 좋고요. 또 두 번째는 뭐 허리처럼 뭐 대소변 장애, 그러니까 다리 힘도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도 빨리 수술을 해야 되고요. 후유증을 없애기 위해. 또 마지막은 저와 같은 경우는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입니다. 그래서 아무런 이제 약을 먹고 마약성 진통제 성분을 먹고 그래도 잠도 못 자고 일도 전혀 못 하고 그러면 수술을 해야 좋아집니다. 그래서 당연히 그거를 내가 견딜 수 있다 그러면 견딜 수 있겠지만 당연히 못 견디는 분들이 있거든요. 저같이요. 차불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굉장히 아픈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까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본인은 참을성이 많은데 이 통증이 그 참을성을 이겼네요. 그만큼 아픈 거구나. 네, 굉장히 이게 아리게 너무 아팠거든요. 자, 물론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통증. 일상생활이 가능한 회복 기간까지는 어느 정도 걸리게 돼요? 우선은 목 수술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목 수술은 저희가 크게 앞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뒤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제 뒤로 하는 방법은 이제 신경 나가는 길. 저희가 그 추간공이라 부르는 신경 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막힌 경우에 그 부분만 이제 작게 넓혀주는 뭐 추간공 절제술이라는 수술 방법이 있고요. 근데 이제 주로 대부분 하는 건 이제 앞으로 하는 방법입니다. 앞으로 직접적으로 접근을 해서 저희가 그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나쁜 물렁뼈, 퇴행선뼈는 추간판을 제거해주고 신경을 누르는 걸 제거를 해주고요. 그 사이에다가 이제 저희가 인공뼈나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라고 해서 관절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거를 그런 수술 방법을 진행하게 됩니다.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요새는 이제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기구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목의 관절의 움직임을 살려줄 수 있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라는 걸 좀 많이 하게 되고요. 근데 그렇다고 모든 환자분들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왜냐하면 그 퇴행성 변화가 이제 여기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관절에도 계속 와 있으면 그게 유지가 잘 안 되고 효과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인공뼈 유압술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이제 뼈와 뼈를 유압시키는 수술을 좀 진행하게 됩니다. 당연히 인공뼈 유압술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. 확실히 이게 더 튼튼하고 안정감이 있지만 그게 너무 튼튼하고 안정감이 있어서 다른 이제 인접 부위 그러니까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이 좀 더 빨리 퇴행성 변화가 더 빨리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더 추가적인 그 수술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웬만하면 이제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먼저 시행을 하고요. 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인공뼈 유압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서 원장님은 어떤 수술 받으셨어요? 저는 그때 뭐 교수님 판단해서 저는 인공뼈 유압술을 받았어요. 네. 그럼 벌써 이 위나 아래가 좀 닳았다는 얘기네요, 지금. 제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젊은 나이에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 더 수술을 받을 수 있겠다고 걱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그 관리를 하려고 그러고 또 통증이 좀 심한 경우에는 저는 실질적으로 보조기가 있거든요. 수술 때 그거를 제 방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. 아직도요? 네, 아플 때는 이거 하고 있으면 굉장히 좀 편해져. 아파요? 그러니까 뭐 자세가 안 좋았던 날은 아파져서. 일 많이 시켜야 돼. 이거 꼭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수술을 하면은,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냥 100% 깨끗이 난다고 생각하는데, 그렇지 않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니까 뭐가 불편해요? 그러니까 당연히 수술하고 나면 원래 아팠던 증상을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. 사실 어떻게 보면 괴담이 많지만 허리보다는 목이 훨씬 더 깨끗하다고 얘기합니다. 수술 후 결과가요. 그러니까 하신 분들이 훨씬 더 편해하시고요. 증상도 확 좋아지고요. 근데 당연히 수술 받았다는 거는 그 목
근육이나 관절이 안 좋아졌다는 걸 뜻합니다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술한 거고 안 좋은 거는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나쁜 자세를 하거나 무리를 하거나 그러면 뒷목이나 내가 원래 아팠던 부분 뭐 저 같은 날개 죽지 뭐 그런 데가 좀 굉장히 통증이 좀 오긴 옵니다. 근데 당연히 그런 통증이 오래 가면 이제 병적인 거건데 잠깐 그러니까 쉬면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매번 나오는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항상 사후 관리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가 매번 반복되는 것 같아요. 예. 특별히 사후 관리에 대해서 그럼 하시는 게 있어요? 항상 제 보면 저는 제 방에 가면 모니터가 항상 제 눈높이 맞게 항상 그 안에 두꺼운 걸 이렇게 깔아놓고요. 바른 자세를 취하시는 거네 그러면. 그리고 네. 운전하는 것도 굉장히 척추에 굉장히 안 좋은 자세인데요. 꼭 허리랑 목이랑 항상 거기 전만 바른 자세 되도록 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줄이려고 이러고 보다가 어깨가 아파가지고요. 그래서 굉장히 줄이려고 노력합니다. 네. 사실 그 목 디스크 수술하면요 겁나잖아요.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칼을 목에다 대는 거잖아요. 그럼 거의 뭐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목 디스크 수술하면은 많은 괴담도 많고 사람들이 겁나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은 이제 수술하는 게 허리보다 훨씬 더 간단하거든요. 여기서 앉으면 손으로 이러잖아요. 그거 목도 안 젖어요. 그래서 이거 살짝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은데. 살짝 요만 째면은 손가락으로 까짝까짝 대면은 바로 디스크 나오거든요. 또 사실 수술도 굉장히 간단하고 어렵지 않고 후유증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무서워하는 수술은 사실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아주면 좋겠는데 또 이게 또 반전이 있어요. 실은 목 디스크를 갖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뭐 허리 아프다는 사람보다 목 아프던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인데 실제로 목 디스크 수술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.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목 디스크 때문에 수술한 경우 있으면은 한 100명에 한 명 돼요? 100명에 한 명 정도 돼요.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. 그 목 디스크는 수술까지 가지 않고도 좋아질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, 사실은. 그래서 이제 목 디스크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, 그 다음에 그냥 너무 아프다고 해서 갑자기 그냥 뭐 충동적으로 수술 생각하지 마시고, 뭐 신경마비라든지 뭐 그런 후유증이 위험하지 않으면 조금 좀 지켜보면서 수술을 결정해도 될 것 같아요. 특히 목은 그런 것 같아요. 어쨌든 목 환자분들은 뭐 어쨌든 제가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좀 자신 있게 이거 이치료하면 좋아질 것 같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흉터 관리도 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. 그거 0.1% 안에 들어간 이제 수제인데, 저 해야지, 그거는. 0.01이었어? 0.001인가? 장난이가. 특히 우리 서진서 원장님은 본인이 수술을 받았고, 사실은 이제 뭐는 수술 받은다면 뭐는 좋고, 뭐는 안 좋고, 이제 그런 걸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 환자들의 편에 서서 치료를 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사실 이제 수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이제 의사들 편에서는 편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계속 아프다고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그냥 수술해버리면 끝나버리거든요. 근데 그거를 좀 기다려봅시다, 지켜봅시다 하면은 환자들도 지치고 이제 의사들도 지치기 때문에 그냥 그럼 수술하세요.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은 함부로 안 하실 거 아니에요. 저는 환자분한테 너무 아깝다고 얘기합니다. 이거 수술하기에는 너무 아까우시니까 조금만 더 믿고 가보자고 이렇게 다른 치료 좀 해보자고 말씀드리긴 하거든요. 정말 믿음이 많이 갈 것 같아요. 네. 뭐 사실 뭐 디스크 본인이 겪고 또 본인이 수술까지 한 분이니까 뭐 디스크 전과 후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. 그러니까 참 우리 서 원장님한테 진료를 받으시는 목 디스크 환자는 참 마음이 이제 뿌듯하실 것 같아요. 네. 자, 오늘 목 디스크에 대해서 진짜 리얼한 현장 얘기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얘기 나눴고요. 여러분은 또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고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